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원과 3차원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조건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해석이 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접촉 조건에 접촉이 잘 잡히지 않는 조건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움직이는 상부판에 움직이는 움직임을 아주 작은 시간으로 잘라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해석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조금 이 경계 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처럼 이제 상판 하판은 이제 no separation, 서로 미끄러짐은 발생을 하되 떨어짐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하판과 이 볼트 헤드 부분도, 그리고 상판과 볼트 헤드 부분도 그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제가 사각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접촉이 일어납니다. 면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 컨택 잡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사각의 형상으로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릭션리스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두 개 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게 0.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핀볼을 적용을 해서 1mm로 핀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밑에 플레이트와 이제 볼트 바디 부분도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자는 조금 빠른 계산을 위해서 너무 조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판의 경우에는 격자를 생성할 때 일반적으로 두께 방향으로는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의 격자는 들어가야만이 이 두께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 그 응력이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응력이 실제 여기에서 이렇게 힘이 전달되는데 그걸 계산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밖에 계산을 못하거든요.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하나밖에 없게 되면. 그래서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2-3개 정도는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스윕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윕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윕 메소드라는 것은 실제 이제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격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개의 바디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메소드는 스윕입니다. 메소드도 보면 이제 뭐 오토매틱, 테트라헤드론스, 헥사도미넌트, 스윕, 멀티점, 뭐 카테시안, 레이어드 테트라헤드론스, 또 오토매틱, 또 스테이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스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은 시간 조금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윕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격자를 생성을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생성을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스와 타겟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스와 타겟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길이 방향에 대해서 두께 방향 쪽으로 얇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넘버 오브 디비전, 이 나누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3개로 나누었고, 그러고 나서 격자를 보게 되면 1개, 2개, 3개의 격자가 두께 방향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자를 생성을 하였고,
그 다음 경계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폴스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 실제 힘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상판 합판 사이에 마찰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이 위에 상판이 한꺼번에 이 왼쪽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컨택되는 부분을 인지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explicit dynamics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explicit dynamics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시간 스텝을 하면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초 그 정도의 시간으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괴나 또는 파단 등 다음과 같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폴스는 일단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대신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하는 동안에 1.2mm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mm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상판이 이동하게 되면 볼트도 왼쪽으로 같이 이동을 하겠죠. 여기 부딪히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떨어진 간격이 0.5mm이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접촉이 다 되고 나서도 0.2mm 정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픽스드 조건은 뒷부분에 고정 조건을 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해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하는 동안에 크게 아마 워닝은 떴지만은 에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또 한꺼번에 좀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는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변이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변이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제 움직여가면 이제 볼트의 바디와 상판이 서로 접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볼트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왼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볼트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합판과 접촉을 하고, 그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부딪혀서 이쪽으로도 부딪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이제 상판에 접촉이 되는 거고, 아랫부분의 볼트하고는 이쪽 부분이 이제 합판이 볼트 바디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응력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이렇게 진행되면서요, 이제 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응력을 발생하다가 접촉된 이후에는 좀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응력값이 1065 메가파스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재료에서 이런 응력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기 머티리얼 쪽을 가보시게 되면 스트럭처 스틸의 경우 항복 강도가 250 메가파스칼이고 얼티메이트 스트렝스가 460 메가파스칼입니다. 즉 460 메가파스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파단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되는 거는 1065 메가파스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응력이 250 메가파스칼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실제 탄성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소성 영역으로 가게 되면 물성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응력 값이. 근데 저희는 이 소성 영역에 대한 물성치의 값을 넣어주지 않고 계산을 진행했죠. 따라서 탄성 영역의 기울기 0계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형에 대해서 응력 값을 산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50메가파스칼은 당연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토탈 스트레인이 보게 되면 실제 단승 영역에 있는 스트레인의 값을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스트레인도 토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토탈입니다. 그 토탈 스트레인을 보게 되면 지금 0.005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 일반적으로 아마 철이 0.005가 되는지 여기 조금 비선형 물성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물성치 쪽에서 저희가 스트럭처 스틸을 한번 보게 되면 바이리니어 아이소트로픽에서 보게 되면 탄성 영역이 0.001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250메가파스칼이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0.001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0.005가 이 토탈적으로 이 변형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응력은 어느 정도 0.005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약 257메가파스칼 정도 응력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소성 영역에 대한 이 값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성 영역에서의 기울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250메가파스칼보다는 또 그리고 항복 극한 인장 강도인 460메가파스칼보다도 엄청나게 큰 응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성 영역을 넘어서는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성 영역에 대한 물성치 즉 스트레인 대 스트레스 곡선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좀 해석이 안 되고 에러가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차원과 3차원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보이는 게 3차원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2차원 해석이고 일단 3차원 형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행되는 동안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이게 2차원 서피스고 이게 3차원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360도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원 기둥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360도로 회전을 다 시켜서 하게 되면 해석하는데 격자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쨌든 시간을 줄이는 게 적은 시간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형으로 이 내부에서는 또 상부에 동일한 하중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변형이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걸 360도로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90도만 만들어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두 개의 면에 대해서 일단 시메트리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진행을 할 거고 전체 영역에 대한 해석을 진행한 것하고도 한번 비교는 해봐야 되겠네요. 3차원에 일단 이 부분은 90도라고 저희가 이름을 조금 만들겠습니다. 90 degree. 그리고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uplicate가 있습니다. 복제라는 거. 이걸 하나를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3D로 3차원으로 360도를 다 해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을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만 사용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360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회전축을 선택을 해서 360도로 그냥 연결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기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360도일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90도, 그리고 2차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지오메트리에 선택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properties라는 특성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이 properties라는 특성 창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3차원 경우에는 analysis 타입을 3D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3D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원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analysis 타입을 2D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2차원 해석이 가능합니다. 2차원 형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3차원은 이렇게 뺑 360도로 회전이 되어 있었는데 2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단면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가지고 3차원처럼 해석을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석하는 기법이 엑시시메트리 축대칭 회전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축대칭 회전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면 자체가 XY 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X 방향으로 플러스 면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엑시시메트리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얘가 만약에 Z 방향이 있든지 뭐 XZ 평면이 그려져 있든지 그렇게 되면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XY 평면에 2차원 형상을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서 회전을 하는 그러한 형상일 경우에 이 엑시시메트리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원 해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해석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격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격자 사이즈를 좀 일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격자가 틀리게 되면 계산 결과가 조금씩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2차원 면도까지 들어왔네요. 이 부분을 스프레스 바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스 바디라는 것은 일단 이 형상은 들어왔지만 해석에는 참여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스프레스 바디를 하게 되면 이 형상은 사라지고 이제 해석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자 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격자를 일단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주고 잠시만요. 메쉬에서 이게 아마 사이징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yes로 바꿔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꾸나 안 바꾸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디 사이징을 제가 정해줘 버릴 거기 때문에
2mm로 정해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mm보다는 1mm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mm로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위해서 하부 쪽에 이제 고정 조건을 주고 내부에 압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을 1메가파스칼, 10kg 정도의 압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도 보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격자의 수가 54,000개, 노드와 54,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6.3메가파스칼. 그 다음 90도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해석에서 바디 사이즈를 1mm로 주고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들어갔군요. 스프레스 바디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 좌표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리라는 조건을 저희가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보시면 여기 시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리를 눌러 가지고 시메트리 리전이라는 게 있는데 시메트리 리전을 선택하고 이 한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과 좌표축을 보시게 되면 Z 방향이 이 면과 입법선 면이죠. 이 직각 방향의 좌표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Z 방향 쪽으로 이 부분은 대칭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시메트리인데 이쪽 부분은 어느 방향이냐? X 방향입니다. 그죠? 이제 X 방향으로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조건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칭되는 뚝 방향으로는 변이가 이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만 변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360도의 원통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도 사이징을 아까 바디 사이징을 1mm로 격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일단 동일하게 맞춰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를 생성하고 이제 이렇게 1mm 격자가 걸려. 그리고 격자의 품질을 좀 보더라도 이 격자보다는 이 격자가 훨씬 더 정렬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격자가 좀 더 좋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픽스드 조건을 동일하게 아랫부분에 설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안쪽에 압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1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아까 주었죠. 네, 감사합니다. 압력 값이 1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해석을 진행할 때보다도 좀 이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게 더 들어갔죠. 시메트리라는 거에. 근데 실제 격자가 수를 보게 되면 13,400개입니다. 근데 3차원 같은 경우에는
360도 같은 경우 54,000개죠. 14,000개, 54,000개. 약 4배? 한 5배 정도? 네, 4배에서 정도 격자가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해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0.00021mm, 예, 21, 223, 21, 223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스트레스도 6.3077, 스트레스도 5.6759. 스트레스에서는 살짝 차이가 좀 나는군요, 그죠? 6.3077, 5.6759. 네, 이거는 격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도 안쪽이 이제 격자가 높겠죠. 네. 그 다음에 2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원 해석하실 때는 이 지오메트리 부분의 어널리시스 타입을 2차원으로 하신 다음에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2차원 해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차원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2차원에서 엑시시메트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지오메타를 선택해 보면 여기 2D behavi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lane str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엑시시메트리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360도로 회전하는 걸로 이제 360도 방향으로 동그랗게 이제 이 Y축을 중심으로 360도로 동그란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징도 (1mm) 가지고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격자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픽스드 조건. 이제는 이 엣지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죠? 이제는 면에 줬는데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이쪽 엣지를 선택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같은 경우에는 격자의 수가 499개입니다. 그래서 변형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0.002123 2123 2123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5.6644 5.6759 그 다음에 얘가 6.30 스트레스의 값에서 잠깐 차이는 발생은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여기 3차원 2차원 여기도 3차원이죠. 3차원에서 시메트리 조건 그 다음 2차원에서 엑시 시메트리 조건으로 해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해석은 2차원으로 했는데 결과를 3차원으로 보여주고 싶다. 여기 시메트리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repeat type 쭉쭉쭉쭉 있죠. 그래서 이게 베타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에는 없고 베타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켜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방향으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하나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고 그리고 카테시안에서 메소드를 풀이 아니고 할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델타 x 방향으로 아주 작은 수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또 두 개 이제 카테시안 풀이 아니고 할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Z 방향으로 보시면 이제 360도로 격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도 다음과 같이 360도의 해석 결과로 나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은 2차원으로 3차원인 시메트리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원 엑시 시메트릭한 해석도 동일하게 3차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시메트리로 갑니다. 시메트리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타입을 카테시안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D 엑시 시메트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10도 간격으로 3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격자를 보면 360도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면 뭐 10도 간격이 만약에 10도 간격으로 37개인데 90도면 뭐 10개가 되면 아마 이게 90도를 나타낼지 100도를 나타낼지 그래서 기존에 하나가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90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20개를 해서 얘를 5도 간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20개가 20개의 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격자의 수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가시와 육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7개에 10도씩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포메이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디포메이션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도 다음과 같이 응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응력이 이 엣지 부분에 발생을 하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이 값은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 부분에 아마 발생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2.38 2.3839 2.3839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안쪽에도 보겠습니다. 4메가파스칼 정도 또 안쪽에서 4메가파스칼 정도 이 부분도 실제 안쪽에서 4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엣지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응력 그 방정식에서 좀 특이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특이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 응력보다는 이제 다른 주위의 응력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격자를 지금과 같은 조건이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격자를 조금 더 많이 주게 된다면 아마도 또 동일한 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업체의 해석을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에도 확인을 했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형상의 경우 일단 해석은 3차원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3차원으로 하지만은 만약에 3차원에서도
3차원에서도 2차원 형상으로 뭐 해석을 시메트리를 주고 대칭의 형상일 경우에는 실제 360도가 아니고 90도만 잘라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대칭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언밸런스한 형상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60도 또는 좌우 대칭인 형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360도로 완전 동일한 형상의 하중도 동일하게 받는다. 360도 방향으로. 그럴 경우에는 엑시시메트리라는 해석 기법을 가지고도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제 격자 수가 499개, 그리고 3차원 대칭은 13,400개, 그리고 3차원 풀로 했을 경우에는 54,000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엑시시메트리와 499개 54,000개, 54,144, 499, 54,144, 499, 54,144, 499, 54,144 나누기 499, 108배나 격자가 많죠. 그러면 결국은 해석 시간이 108배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석 시간이 엄청나게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해석의 정확도에도 조금 차이는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격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격자가 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 반경실을 계산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 값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2차원과 3차원 해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